이걸 이렇게 인정한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 이거 아닐까? 혹시 이거 아닐까 지금 이렇게 한번 가져와봤어요. 뭐냐면요, 일반적인 어떤 마을의 모습이 실제 있는 마을이에요. 충남 홍성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뭔가 그 활동 또는 뭐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생활하는데 반드시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이 배워서 또 뭔가 익혀야 되는 그 학교가 여기 있고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내보내면 또 그 아이들이 이제 마을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게 일반적인 학교의 원래의 모습이고 방향인데요. 문제는 실제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마을에서 뭔가 그런 경제활동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혹시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안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학교와 마을이 떨어져 있고 좀 높은 벽을 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배우긴 배웠는데 그게 그다지 나와 큰 관련이 없는 아이들을 정확히 알거든요. 내가 이게 나의 길인지 아닌지. 학교 가면 다 공부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죠? 아이들 알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망가거나 수업에서 뭔가 좀 참여하지 않거나 잠을 자거나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의 공간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교육에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온 배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학교에서의 학습이 마을에서의 삶과 어떻게 하면 연관되게 하고 뭔가 쓰일 수 있게 하고 뭔가 일치시킬 것인지 이러한 고민을 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혁신교육은 이건 마을교육 공동체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혁신교육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선생님들의 학교나 마을이나 지역도 아마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연계해서 뭔가 교육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학교 함께하는 거 마을이 많이 있죠 지금. 그렇지. 생태수업 아이들이 직접 마을 현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생태 전문가가 들어가서 알려주기도 하죠. 생태수업.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마을교육학이라는 거구만. 흔히 마을학교는 개념은 머릿속에 있으시죠? 마을학교. 어떤 걸 보고 마을학교라고 하나요? 전남에서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그렇지. 대개 방과 후에 마을에서 또 마을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램, 주로 문해체나 뭐 특기적성이나 그렇죠. 마을학교. 그런데 이 마을학교에 대한 개념도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달라요.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마을 사람이냐 또는 학교 선생님이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마을 선생님, 마을 돌봄, 마을 체험처, 마을 교과서, 마을 방과후, 풀뿌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의 방과후하고 돌봄을 빼내가지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의 의미나 가치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봐요. 뭐냐면요, 아이들 학교에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교과 지식, 어떤 그런 태도, 어떤 개념이나 덕목들, 얘네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배운 거 어떻게 해? 그렇지. 원래 학습은 뭔가요? 학습은 원래 배우고 익히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실천. 그렇지.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 원래 학습은 그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배우고 익히고. 익힌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들어서 그걸 쓸 수 있게, 바로 몸과 마음에 손이 기억하게, 그리고 실제 그것을 현장에서 또 나의 어떤 문제 상황에서 쓸 수 있게. 근데 그것을 학교나 교실에서 가능하냐.
학교나 교실에서 이 세 가지 배우고 뭔가 있고 해보는 거.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어떤 가상의 장면, 가상의 과제, 가상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교과서에 있기도 하고 선생님이 정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러한 가상의 장면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면과 환경과 문제들이 학교 밖에 널려. 예를 들면 학교 주변의 생태, 환경, 평화, 공동체 이런 교육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과 거리와 그런 문제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고 마을과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보고 만져보고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결국 우리 학교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까지 뭐만 했어요? 그렇지. 이것만 했어. 왜? 시험 봐요. 이거잖아요. 시험을 보는 것을 결국 이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떤 순간에 특히 표준화된 도구에 잘 적응해서 재치 있게 또는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잘 기억해내서 풀어내는 이것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왜?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자격증이나 간판 보고 이게 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모든 기업에는요 면접이 있어요. 그 면접은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짜여진 것이 아니라 뭔가 과제를 주고 장면을 주고 어떻게 풀어가고 거기에 적응하고 역할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런 것들이 몸에 배지 않는다면 외워서 쓰는 지식이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학교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익히고 해보는 이러한 과정을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냈어요. 2015년도에. 이것도 들어보셨죠?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 마을의 사람, 자원, 전문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아이들이 마을에 대한 마을의 역사, 문화, 환경, 생태, 또 마을의 가치, 산업, 경제 시스템 배우고 또 마을의 일원으로서 뭔가 봉사활동, 환경부, 뭔가 주민 참여 역할을 하는 거.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뭔가 발을 좀 빼려고 하는. 선생님 어떤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학교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가.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 또 하나의 업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많은 마을학교의 계획서를 학교에서 썼어요. 그 돈이 학교로 가요. 돈이 학교로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업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 풀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얘를 우리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까요? 얘를 마을은 아이들이 실제 살아가는 공간이죠. 선생님 보면 우리가 이거 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 하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가르쳐서 애들이 잘 생활에 적용에 활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점만 공유를 해보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전반적인 방향이나 맥락은 동의하실까요?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아까 제가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을 좀 흔들어 보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선생님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얘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까지는 자 뭐냐면 이걸 자 혁신학교 또는 작은 학교 혁신지구 마을교육 공동체
자, 지금 아마 선생님들 학교나 선생님도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몸을 담궜거나 또 담갔거나 앞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얘네들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주관식은 어렵죠. 객관식으로 할게요. 자, 잘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거냐. 역시 객관식이 강하죠. 물론 이것은 뭐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굳이 따진다면 얘는 방법이고 얘는 목적이나 결과죠. 잘 가르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선생님, 본인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자,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 본인. 세 번째, 그 일이 그렇지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 어떤가요? 행복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의 또 우리나라 직업인 중에 몇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세 가지를 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많이 충족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도 그럴까요? 아이들도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떤가요? 이거 바로 긍정적인 답 못 나오죠? 못 나오죠?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서로가. 첫 번째. 자, 학교에서 잘 배우면 배운 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자, 학교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절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의 발달, 시대의 변화, 지금 대전교육 과정에서 특히 정보 처리, 그래가지고 코딩 교육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갈 2030년, 2040년도에 코딩 교육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모른다는 거야. 미래에 대한 예측 중 가장 정확한 예측은 모른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학교는 지금 준비해요. 이 말은 학교가 노력은 하지만 과연 그 변화의 과정과 변화의 폭과 내용을 제때 따라갈 만한 그러한 시스템이냐. 두 번째로 학교 시스템 이거죠. 선생님들 근무한 학교예요. 바로 뭐냐면요,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어떤 때가 되면 모두 다 불러서 같은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한 선생님이 모두 다 똑같은 수업을 하고 똑같은 목표를 두고 똑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한 이 시스템이 과연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차이, 특성, 가정환경의 어려움, 소질 또는 관심사를 충족시켜줄 만한 제도냐. 생각해요. 우리는 학교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시스템은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당연하고 누구나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이 시스템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실에 있는 20명, 30명 아이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환경, 아이들의 어떤 지능, 관심사, 또는 삶의 스토리, 각각의 어려움을, 차이를 겪고 있는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의 그에 맞는 조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선생님들의 교과 지식이나 교과 전문성과는 별개 문제잖아요, 사실은. 선생님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배운 것은 결국 이론이나 지식이나 수업을 배운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잘했어요. 그리고 임용고시도 열심히 준비해서 통과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늘 배우는 데 익숙한 사람이 교실에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딸내미 이야기예요. 진짜 철딱선이 없는 애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진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 삶에서 나온, 경험에서 나온, 왜냐면 아이들이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 자, 이거 제가.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동체, 평화, 생태, 협업, 이런 것들 정의를 배우지만 세상에 나오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재빠르게 가야만 하는 그 자본주의, 그런 체제 또 부모에 따라서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울 경기를 원하지만 지역에 살아요. 근데 그 지역이 아이들의 필요, 요구, 꿈, 희망을 품어줄 수 있느냐.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는 문제,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책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제가 여기 계신 30명의 선생님들한테 마을교육 공동체가 뭘까요? 물어보면요, 저는 알 수 있어요. 30개의 다른 답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달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마을 사람이 온다고 해봐요. 또는 지자체가 온다고 해봐요. 더 다르겠죠? 왜?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논의하거나 뭔가 합의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뭔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 있잖아요. 학교는 또는 교사는 교사의 역할, 마을 주민은 마을 주민의 역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역할, 지자체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을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가? 근데 제가 이걸 했는데요. 사실 이걸 가리려고 했어요. 이 전자. 이거 제가 가까이 안 해요. 선생님들, 보세요. 지금 마을교육 활동가의 전문성이 크게 문제가 돼요, 지금. 많은 학교에서 또 많은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검증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검증할까요? 자격증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경력, 사대보험, 이력, 그리고 어디 활동은. 그런데 마을 선생님이나 마을 주민들의 경력은요, 전문성은 그런 자격증이나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학교는 또는 교육청 그걸 요구해요. 사실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도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짜증나는 게 많거든요. 그게 돈이 내려오는 것을 쓰기가 싫어버려요. 왜냐면 너무 규제상이 많기 때문에. 정확해요. 네.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나요? 좀 믿어주고 좀 그냥 가서 쓸 수 있고 바로 현금으로 줘도 되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두 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 왜냐면 마을 선생님의 전문성이나 경험에 약간 좀 투박하고 부족한 것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예산과 행정의 어떤 경직성? 예산과 행정의 경직성이 크죠. 그렇지. 자, 그거예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완주에서 해마다 약 한 12억 정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교육의 변화를 위해 썼는데 예산의 규모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이 중요한 예산 성질이에요. 성질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네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교육전쟁의 자체 집행, 두 번째는 학교에 통으로 주는 거, 통으로. 하나는 선생님의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
하나는 마을에 직접 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줬을 때 그러니까 목이 정해진 거 있죠. 네. 그거 학교에 줄 필요가 없어요. 네. 이해되시 무슨 말인지. 네. 그것은 교육청이나 도교청이 직접 주면 되고 그냥 바로 학교로 주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 필요하냐면은 통으로 줘서 학교에서 논의해서 필요할 때 쓰게 하는 거. 이런 예산은 통으로 줘야 돼요. 통으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연구회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으로 넣어줘야 돼. 왜냐면 행정실을 거치지 않게. 거치는 순간에 또 업무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방과후 같은 경우는 학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요. 그러니까 예산의 금액이 중요한 예산의 성질. 그 예산의 성질은 그러니까 해마다 8월에서 9월, 10월 사이에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편성하면 이거 줄을 세워요. 그때 그 줄을 잘 세워야 돼. 어떤 것은 행정의 어떤 체계로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런 것을 좀 생략하고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한번 말씀하시면 줄을 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이죠. 마을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또 어떤 수업의 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문 내지 좀 뭔가 문제의식 가지고 있었던 게 있죠. 네. 어떻게 극복하나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마을 선생님의 그런 능력이나 경험이나 전문성이나 질이 약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많은 학교와 많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뭐라 하냐면요. 딱 잘라요. 모두게예요. 맞죠? 그렇게 해요, 실제로. 사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공모나 뭔가 면접이나 검증을 해서 능력이나 경험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못 오게 해요. 전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요. 만약에 그러려면 우리는 공동체를 붙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를 붙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거나 약간 모자라거나 거칠면은 그걸 다듬을 수 있는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와 뭔가 그런 어떤 그 연수라든가 뭔가 그런 걸 거리를 제공해야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앞서가는 데는요. 경기도 시흥, 전라북도 완주군의 군산 얘네들은요. 마을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경험을 가져. 그리고 연수 또는 수많은 뭔가 어떤 장면들 거기까지 가져야 우리가 공동체라는 타이틀입니다. 제 말은. 물론 학교 다니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하지만 농산업촌에서 학교만큼도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이거 풀어야 될 숙제긴 하지만 조금 있다가 이제 3차시, 4차시 때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이런 질문들은.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마을 활동가의 마을 교육 경험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의 마을 교육 경험과 전문성. 즉, 이 말은요, 내 교과, 내 수업, 또 우리 아이들의 어느 부분에 어떤 장면에서 이 사람들과 협업할 줄 결정을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되게. 그러면 선생님들 정확하게 내 교과의 어느 부분에선 마을과 어떤 활동을 하고 또 협업을 하고 이 사람 어떤 도움을 받고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도예를 2시간 수업하면 도예 2시간이 수업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도예 2시간이 내 교과, 내 수업, 내 교과의 어떤 단원, 학습 목표, 성취 기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가져다 써서 도예를 할 때의 그런 장면을 아이들한테 글을 써보게 한다거나 그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거나 그런 경험을 말해보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걸 내가 가져와야 되지. 그 2시간에만 집중해서 자, 다 했니? 자, 끝. 이제 다른 거 하자. 이러면은 그것은 교육과 전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을에 나가서 뭔가 경험하고 처럼 활동하는 거 매우 중요해. 하지만 얘가 교육과정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예요. 얘를 교육과정을 가져오려면은 선생님이 정확하게 내 수업에 어느 부분에 얘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뭔가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같은 얘기인데, 마을 사람들이 뭔가 거칠고 경험이 부족하고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교과 선생님이 그 부족한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또 경험을 가지거나 뭔가 관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 사람한테 맡겨놨는데 마을 사람이 문제가 된다면 이거 엉망이 되겠죠. 이제. 교사 행정업무 부담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 행정업무 부담. 마을 학교 하다가 아이들을 놓치거나 수업을 등한시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은 막아야 되겠죠. 많은 마을교육 공동체가 특히 혁신지구에서 이걸 이렇게 해요. 지금 원래 공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또 정상화나 변화의 방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무게중심이 마을교육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나치게.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마을에서 뭔가 의미활동을 하더라도 정작 학교 수업이나 현장에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본말이 바뀌는. 그 다음에 공모사업과 프로그램. 이거 굉장히 많이 질문하고 또 겪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답이 없나요?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죠. 자율성. 조금 더 보충 설명. 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선생님들, 공모사업에 보면요, 마을교육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똑같아. 즉, 예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 말은요, 뭔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돈 쓰게 건강해요. 자, 그런데 이걸 없애는 방법은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학교에서 텃밭 갖고 많이 하죠. 네. 텃밭을 할 때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한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못하죠. 못하나요? 할 수 있나요? 네. 어느 때 할 수 있나요? 텃밭 공간 있을 때 할 수 있나요? 또 전문가? 인력.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든 공모사업이 대부분 가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이나 뭔가 사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게 중단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풀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거. 가치. 이것의 의미. 가치 또는 필요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텃밭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텃밭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바뀌어 가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건 모든 것에 적용해요. 모든 것에. 자, 만약에 이것이 생략되면 텃밭 자체가 목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텃밭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같이 한 사람끼리 또는 뭔가 좀 나누거나. 그럼 그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든 사업이든 뭐 이런 것들의 의미나 가치를 서로 공유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의 성장과 또 어떤 학습과 성장과 나눔의 과정이 없이 그 사업 중심으로 전개되면 예산이 끝나거나 중단되면 100% 끝나요. 100%. 그래서 학교에서도 텃밭 예산이 중단됐을 때 그것이 지속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것 했을 때의 경험이 선생님들의 마음에 또 학교에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아있다면 선생님들이 돈이 없어도 방법을 찾아요. 저는 그래서 초기 단계의 공모사업과 프로그램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공모사업과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걸 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그게 사람끼리의 이야기든 선생님이 들어가 함께 이야기하든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 이 사람들의 헌신, 이 사람들 사실은요, 그 노동에 준하는 대접이나 대우를 못 받아요. 정말 열악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마저도 많지 않아요. 특히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올 수도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은 지속 가능한가? 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마을 교육의 질은 마을 교육 활동가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동의하나요? 네. 그럼 마을 교육 활동가가 그 일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여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갖추어줘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네. 지금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열악해요. 가장 나은 사람이 계약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시간 단위. 근데 이건 학교 풀수 문제 아니에요. 바로 지자체예요, 지자체. 자, 마지막으로. 자,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자,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탕면 문제예요, 이거. 전라남도가 인구 소멸과 또 인구 절벽에 가장 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대안은 충분하냐?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